예, 그러면 다 모이셨으니까 인사하고 앉으실까요? 예, 차렷 인사. 예, 이제 착석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까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장 역할의 이성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교역의 조여정입니다. 좋은 영화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치우식입니다. 저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많이 긴장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정역을 맡은 박소담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승역의 장혜진입니다. 포스터랑 많이 달라서 놀라셨죠? 오늘 많은 이야기하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도 한데 이게 얼마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살 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중학생 때였는데요. 거기 이제 그 장소 현장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 나이 계산법으로 해서 중학교 1학년 한국에선 보통 14세라고 해야 하는데 그쪽 기준으로 12세라고 하여서 중학교 때부터 하여튼 뭐 영화를 감독이 되고 싶어서 그 당시 월간 잡지 뭐 스크린 로드쇼 이런 것들 스크랩하면서 좋아하는 배우와 감독들을 향해서 동경하는 마음으로다가 근데 뭐 그랬던 아이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냥 그런 평범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성격 자체가 집착이 강한 성격이라 그 후에도 계속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영화를 또 찍게 되고 오늘날 또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을 만나게 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는 새벽에 라이브 영상으로 봤는데 이게 뭐 거기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끊겨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금 쫄깃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칸에 있는 것만큼 막 벅차가지고 그날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혼자 맥주 한 2캔 먹으면서 자축했습니다. 네. 일단 이 작품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 팀과 만나게 된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깨 있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어떤 기자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막 느끼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그 모션 하셨는데 그게 뭔가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이 좀 저한테 되게 좀 왔었어요. 그래서 소름도 막 돋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칸에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좀 얼떨떨한데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니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독님과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매일매일이 요즘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자지 않고 라이브로 방송을 보는데 자꾸 끊겨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했더니 감독님께서 황금 종려상을 받으셔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놀라웠던 것 같고 저희 같이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서로 축하한다 너도 축하해 우리 모두 축하한다 이러면서 축하 메시지를 날려줬고요.
새벽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잠깐 모여서 잠깐 축하도 했어요. 저희 뭐 저나 기생충이 뭐 그 한국 표준 영화계 표준 근로 정착에 있어서 뭐 선구자적인 또 저희만 어떤 특별한 노력을 했던 건 아니고요. 2014, 15년경부터 그 논의가 영화산업노조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서 한 2, 3년 전 2017년경부터는 확실히 근로 시간이나 급여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서 전체 영화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미 2017년경부터요. 그래서 기생충도 그 흐름에 따라 그대로 잘 그런 것들을 규정을 지키면서 작업을 당연히 했고요. 저는 또 뭐 설국열차나 옥자에서 또 해외 스태프들과 거의 뭐 같은 형태의 규정이죠. 그 규정과 조항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일하는 것에 이제 훈련이 된 상태로 한국에 다시 왔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도 이미 또 그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작업하는데 뭐 되게 좋았고요. TV 드라마 쪽도 요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빨리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영화계처럼 표준 근로 형태로 빨리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디 멜러의 제가 94년도 영화 아카데미 다닐 당시 이제 찍은 실습 작품이에요. 25년이 지났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 뭐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였는데 거기도 뭐 사회 고위층 분들이 좀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들의 약간 독특한 기행 같은 것들이 디테일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 기생충은 사실 그것과 이제 구조는 좀 다르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와 부자, 사실 뭐 솔직히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굳이 양극화 이런 뭐 경제 사회적인 단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 넓게 보면 뭐 지리멸렬 또는 뭐 그 이후의 영화들에서 뭐 다 이어지는 부분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뭐 이게 무슨 사회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우리 풍부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우리 배우들이 뿜어내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돼서 보여지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자체보다도 서로에 대한 예의에 관한 문제랄까. 인간에 대한 예의와 강호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까지 지키냐에 따라 그것이 영화의 제목처럼 기생이 되느냐 아니면은 좋은 의미의 공생이냐 상생이 되느냐가 어찌 보면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글쎄 그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장르 영화의 어떤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많은 다양한 장르의 어떤 혼합 같은 그런 어떤 그 변주된 느낌들이 뭐 저는 저기 다들 아마 처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좀 낯설음 같은 것들이 좀 두렵기도 했지만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현실감이랄까 어떤 리얼리티의 어떤 문제를 설득력 있게 이제 전달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뭐 그 이 참신함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상쇄시키고 우리 배우들끼리 정말 그 뭐 가족 단위로 가족들과의 어떤 앙상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체득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 저는 캐릭터는 뭐
대본에 감독님이 너무나 잘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그 안에 편하게 그냥 호흡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많이 부자로 나오니까 이런 역할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환경이나 설정을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또 선배님과 같이 연기하는 첫날 그 어느 때부터 이렇게 신인 배우로 돌아갔을 때만큼 아주 기분 좋은 떨림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첫날 촬영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연교는 어찌 보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는 채로 본인의 그 전업주부로서의 그 일에만 집중하는 캐릭터여서 사실 기택 가족을 대할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저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역할을 할 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송강호 선배님의 아들로서, 장혜진 선배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소담이의 오빠로서 그 가족의 한 인원이 됐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요. 모든 가족끼리 하는 건 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처음에 나오는 그 피자박스 접는 씬에서도 서로 막 장난치고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기정이의 대사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입에 잘 붙어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이걸 내 말로 만들어서 연기를 빨리 해보고 싶다란 욕심이 들 정도로 대사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기정이를 하면서 좀 제 말을 제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피자 박스 접는 장면에서 너무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큰 작품에 큰 역할을 한 게 처음이라 과연 제가 이 긴 호흡을 끄고 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고 부담스러웠는데 감독님께서도 마음을 많이 추스리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송강호 선배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배우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움 주셔서 한 장면 한 장면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신나고 소중하지 않은 장면이 없었어요. 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깐에서도 안 울었어요. 절대 우는 장면을 찍으면 안 돼요. 한 장면 한 장면 신나지 않은 장면이 없었고 소중하지 않은 장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좋았던 것은 촬영 현장에서 제 두툼한 턱살을 보시고 촬영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너무 턱살을 사랑해 주셨던, 우리 충숙이의 턱살 이러면서 사랑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따로 길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란 건 사실 뭐 영화 그 자체겠죠. 일단은 뭐 영화를 떠나서 제가 어떤 말을 설파하는, 제가 무슨 강연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영화를 통해 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질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최우식, 박서담 두 훌륭한 배우가 우리 시대 젊은 세대의 모습들을 사실 뭐 감독인 저보다도 더 잘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저는 좀 솔직해지고 싶은 생각 같은 건 있었어요. 특히 영화의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화의 제일 마지막 쪽에 우리 그 최우식 배우의 모습이나 마지막 그 감정적인 여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층가 뭐 우리가 일상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잘 되기를 바라지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오는 슬픔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들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마지막에 영화의 장면은 아니지만 그 끝에 보면 이제 노래를 직접 하잖아요, 최우식 군이. 예, 그 느낌도 어떻게 보면 작은 영화의 일부, 예, 그것을 영화의 라스트 씬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으나 거기서 또 꾸역꾸역 살아가는 뭐그 우식 군의 그 느낌이 담긴 노래도,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 영화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도 애초에 그냥 출발점이었습니다. 예. 한강에 괴물이 있었고 기차가 눈 속을 달리듯이 출발점 자체가 두 가족, 예. 두 가난한 4인 가족과 부자 4인 가족의 이들을 기구한 인연으로, 기묘한 인연으로 뒤섞이는 이 두 가족의 얘기를 그리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최초의 출발점이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가구란 표현 쓰는데 뭐 무슨 1가구, 2가구, 세대 가구 이런 표현 쓰는데 그야말로 우리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또 되게 다르잖아요. 뭐 삶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 우리의 가장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지금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또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 형태는 다를지더라도, 그래서 우리 삶에 놓여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가장 밀접한 드라마를 한번 찍어보자. 왜냐하면 또 그 반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13년에 제가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해가지고 이 기생충 시나리오를 스토리라인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이라 하면 그게 설국열차 제가 후반 작업하고 있을 때예요. 설국열차도 그 부자 가난한 자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차 칸의 앞뒤로 나눠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싸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SF적인 장르의 얘기죠. 근데 똑같은 이런 부자 가난한 자 얘기지만 좀 더 우리 내 주변의 일상과 가깝고 우리 현실에 가까우면서 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최초 2013년 설국열차 시기에 제가 이 스토리를 구상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연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우식 씨도 계시지만 뭐 이성균 씨부터 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후배들하고 같이 협연을 해가지고 뭐 현장에서도 늘 행복했고, 그리고 또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더 재밌기도 하고 뭐 스태프들도 되게 많이 재밌어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부분만 들어가게 있는데 더 재밌는 그런 상황도 많았는데 하여튼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우식 씨가 또 뭐 너무 잘 해주셨고, 대답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그 대본을 처음 읽고 엄청나게 부담도 되고 긴장이 됐던 씬 중에 하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감히 누가 제 나이 또래 배우가 이제 송강호 선배님한테 연기 지도를 하는, 그게 이제 아무리 연기라고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는 되게 더 긴장되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영화에 안 나온 그 테이크도 재미난 게 너무 많았고. 근데 너 즐기지 않았니 그때? 네, 조금 은근히 재밌었어요. 즐기는 모습이던데. 이게 뒤로 갈수록. 하면서도 이건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배우들도 이런 기회는 없을 텐데라는 게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추억입니다. 한국어에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스텝 배우들과 전원 다 한국어로 하니까 제가 거의 방언이 터지듯이, 오늘도 사실 제가 되게 좋거든요. 그 깐느에서 주로 해외 매체 기자분들 많이 중간에 통역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가 직접 눈 보면서 서로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제가 직접 시나리오 쓰지만 또 현장에서 그때 대사에 뭐 여러 가지 토시를 바꿔서 또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뭐 현장에서 즉각 제가 또 배우분들한테 제안도 해주면, 제가 토스를 배구를 치면 제가 토스를 해주면 이분들이 강스파이크를 때리는 거죠.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영어로 할 때는 제가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냄새, 이 영화의 가장 되게 중요한 모티프라고 해야 될까. 예. 이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서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냄새를 서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되게 공격적이고 무리한 것이죠, 사실. 무례한 것인데 이 영화는 되게 어떤 우리가 흔히 영화 큰 화면으로 접하기 힘든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곳까지 카메라가 파고들기 때문에 그 냄새에 관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랄까, 사실 근데 재밌는 게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냄새를 맡을 기회가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동선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로 나눠지고 가는 식당이라든가 뭐 일하는 곳 등등 솔직히 많이 다릅니다. 동선이 겹치질 않아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가정교사를 한다거나 또는 후에 이제 뭐 송강호 선배님이나 이제 다 이렇게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이 영화에 나오는 직종들, 또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근무 상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가까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상황인데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그 상황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에서 이제 쓰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법한 그런 하나의 날카롭고 예민한 도구가 냄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 영화 중에 공간 숫자가 제일 적은 거잖아요. 그 부잣집과 가난한 집 두 집에서 거의 영화의 한 거의 90% 정도가 그러다 보니 그 공간들 안에서 되게 미시적이고 세밀하게 더 자세하고 다채롭게 보여져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말씀하신 그 두 번, 세 번 다시 보고 싶은 체크하고 싶은 그런 디테일들은 물론 그것은 이하준 미술 감독과 그 팀들의 어떤 공로입니다. 그분들이 가진 장인 정신과 집요함 같은 것들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단지 그런 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잣집이 가장 많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한 영화의 60% 정도. 그리고 인물들의 동선이 되게 교묘하게 엮여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성균 씨가 뭐 이쪽에 있을 때 뭐 이쪽 각도에선 박소담 씨가 계단에 있는 게 안 보여야 되고 뭐 연교가 이쪽 뭐 부엌 코너를 돌 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또 시야가 어떻게 차단되느냐 뭐 동선이 어떻게 꺾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시나리오 쓸 때 미리 다 구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스토리 자체가 전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완성됐을 때는 이제 미술 감독님한테 이미 대략의 구조에 대한 주문을 했어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한 스케치를 이렇게 이러이러한 구조가 돼야 된다는 요구 사항을 쫙 줬죠. 근데 이제 미술 감독님은 또 집에 대한 또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사실적인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구조를 가지고 실제 건축가분을 또 만나서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건축가분께서 하는 말씀이 아무도 집을 이렇게 짓지는 않는다. 이건 건축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나한테 돌아오면 또 저는 미술 감독님한테 아니 나는 드라마를 풀어 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구조를 해달라. 그래서 아마 중간에서 되게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이하준 미술 감독이. 근데 그거를 저의 요구 사항도 다 만족시키면서 또 건축가들이 보기에도 그럴 듯한 화면상 봤을 때 정말 집처럼 보이는 이게 사실 부잣집 100% 다 세트인데. 다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뭐 마당까지. 근데 이제 해외 그 심사위원장 이나리뚜 감독도 그 집을 어디서 찾은 거냐. 그 집을 정말 잘 고른 것 같다. 뭐 이런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엘루 패닝도 그렇고 아무도 몰라요. 세트인 거를. 그리고 기택집도 사실 세트예요. 이 영화 그 길거리 나오는 거 빼고는 다 세트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이 다 세트인 걸 모르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어떤 그 짜릿한 쾌감이 있었더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상징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쓴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극중 등장인물이 계속 이게 상징적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최우식 씨가. 그래서 되게 이상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극중에 나와 있는 배우가 인물이 와 이거 산수경석 보고 상징적이다 그러고. 근데 산수경석이 예를 들어 무슨 상징이냐 그러면 저는 그냥 수석 그 자체다.
돌에 몇백만 원씩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돌 그 자체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상징의 어떤 기호들을 촘촘히 숨겨놓으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아까 전등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보고서 집에 가서 전등을, 그런 센서 등을 보면 평소와 약간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되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전등이 뭔가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아파트나 집에서 센서 등이 이렇게 껌뻑껌뻑하는 걸 보면 기분이 확 달라지는 이런 살갗에 와닿는 느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들을 좀 더 추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징이라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이게 그 제가 제작 발표회 때 제가 말을 약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분량 자랑이 돼서,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 첫 촬영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연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큰 부담이 일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로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나오시고 또 저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의 막 제가 이제 또 비중이 좀 그 예전,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많이 떨었는데, 사실 그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씬이 다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진짜 너무 진짜 아버지처럼 이렇게 솔직히 저희 둘이가 제 막내인데 이제 긴장을 덜하게 이렇게 많이 풀어주시고 또 감독님도 또 풀어주시고,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고요. 제일 힘들었던 장면은 그 사실 그 연기 지도하는 것도 사실 되게 조금 부담감이 좀 컸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예. 모든 장면들이 다 되게 좋았었어요.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얼렁뚱땅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영화 다 같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사로 또 힘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쓰시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았는데 여러분께서 다 잘 요령껏 잘 넘어가 주시는 바람에 그 뒤에 보실 관객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저도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자리였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개봉하면 저도 또 어떨지 지금도 많이 또 다시 떨리는 것 같은데 빨리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매우 긴장되는 자리였는데요.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진짜 행복을 나누면 커지는 게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랑 같이 함께 이런 좋은 기운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자분들의 응원과 애정이 너무 느껴져서 정말 힘이 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한국 영화들 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저희 수상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개봉날 기분 좋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똑같은 우리 인사 감사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따로 저는 뭐 그런 말씀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영화 이제 뭐 팬으로서 영화를 이제 볼 때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이 어떤 영화적인 재미,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가 진행될 수도 있구나 이런 어떤 좀 신선한 어떤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재미 이면에 또 우리가 아까 냄새라는 얘기도 했지만 냄새, 선, 그게 사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얼마나 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영화적인 재미도 흠뻑 이렇게 느끼면서 또 우리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소중한 어떤 시간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깐느는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한 분 한 분의 그 생생한 소감이나 영화와의 만남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약간의 가벼운 변장을 하고 일반 극장에 가서 좌우에 있는 그 진짜 관객 티켓을 사서 정성스럽게 와주신 진짜 관객분들 틈바구니에서 몰래 그분들 속닥속닥 얘기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궁금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보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또 관객분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영화 보시기 위해서는 영화의 내용들이 사실 미리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 좋은데 그런 이제 저의 어떤 조바심과 그 불안감 때문에 이제 제가 주제넘게 여러 가지 기자분들께 또 부탁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보내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가운데 제가 스스로 스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정말 진심으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예, 관객분들이 생생하게 영화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틈바구니에서 몰래 한번 그거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